대비 읽기 평가 시작할게. 자, 두 번 천천히 읽어줄게. 모르면 넘어가. 자, 1번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누고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소수는 무슨 소수입니까? 두 번째인 건 빨리 읽어드릴게요.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누고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12의 거듭제곱인 소수는 무슨 소수입니까? 자, 됐죠? 자, 2번 갑니다. 분수가 유한소수, 수한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어진 분수를 먼저 이 분수로 바꾸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수는 무엇입니까? 분수가 유한소수, 순환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수를 먼저 이 분수로 바꾸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수는 무엇입니까?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는 소수인 녀석을 분수로 바꾸고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유한소수 2분의 1과 같은 값을 가진 수인데요. 순환소수인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유한소수 2분의 1과 값이 같은 이 녀석은 누구입니까? 순환소수의 대소관계는 소수인 녀석을 분수로 바꾸고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유한소수 2분의 1과 같은 값을 가진데 순환소수인 척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0.4 땡 0.4 땡에 뭐가 들어갈 줄 알면 되겠죠. 자, 4번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못하면 나한테 와. 머릿속으로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순환소수입니다. 나의 순환마디는 4자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환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소수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는 순환되지가 않습니다. 저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순환소수입니다. 순환마디는 4자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환되지는 않습니다.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순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식은 무엇입니까? (5번) 저는 순환소수입니다. 저의 이름은 2.835이며 순환마디는 835입니다.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수는 무엇입니까? 저는 순환소수입니다. 2.835이며 순환마디는 835입니다.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수는 무엇입니까? 6번 지수법칙에서 a의 n제곱을 a번 더한다는 것은 a의 몇 제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번 지수법칙에서 a의 n제곱을 a번 더한다는 것은 a의 몇 제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업 시간에 다 했어.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간단히 하라는 것은 이것항끼리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항은 무엇입니까? 8번 차수는 다항식에서 묻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식에서는 차수를 묻지 않습니다. 이 식은 흔히 분모에 분자가 있는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식은 무엇입니까? 8번 차수는 다항식에서 묻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식에서는 차수를 묻지 않습니다. 이 식은 흔히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식은 무엇입니까? 9번 다항식과 8번 정답의 식을 합쳐서 우리는 이 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 무엇입니까? 9번 다항식과 8번 정답의 식을 합쳐서 우리는 이 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 무엇입니까? 10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는 상수항보다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에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10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는 상수항보다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번까지 했죠.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빨리 읽을게 이번에. 1번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누고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소수는 무슨 소수입니까? 2번 분수가 유한소수, 순환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수를 먼저 이 분수로 바꾸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는데요. 이 분수는 무엇입니까? 네 글자. 자, 3번 수란마디의 대소관계는 소수인 녀석을 분수로 바꾸고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유한소수 2분의 1과 같은 수인데 순환소수인 척 표현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누구입니까? 0.4땡. 4번 나는 순환소수입니다. 순환마디는 4자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환되지는 않습니다.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순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식은 무엇입니까? 5번 저는 순환소수입니다. 저의 이름은 2.835이며 순환마디는 835입니다.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수는 무엇입니까? 6번 지수법칙에서 a의 n제곱을 a번 더한다는 것은 a의 몇 제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간단히 하라는 것은 이것항끼리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항은 무엇입니까? 8번 차수는 다항식에서 묻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식에서는 차수를 묻지 않습니다. 이 식은 흔히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식은 무엇입니까? 9번 다항식과 2.8번의 정답의 식을 합쳐서 우리는 이 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 다항식 더하기 이 식은 이 식이죠. 10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는 상수항보다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1번 갑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열심히 했으면 적을 수 있는 문제고 오늘 채점을 하고 모르면 다시 공부해야겠죠.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만 만들었지. 5시간 걸렸어요.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문제만 만들려고. 11번 1차 부등식의 활용해서 X개의 의자에 N명씩 앉고 있습니다. 의자가 3개 남아서 완전히 3개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의자까지 학생들이 n명 다 앉아 있는 것입니까? 11번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x개의 의자에 n명씩 앉고 있습니다. 의자가 3개 남아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의자까지 학생들이 n명 다 앉아 있는 것입니까? 12번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개수가 소수이고 분수인 것을 싫어합니다. 개수를 어떤 형태로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12번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개수가 소수이고 분수인 것을 싫어합니다. 개수를 어떤 형태로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13번 소금물 문제는 처음에 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농도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처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금물 문제는 처음에 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농도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처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14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더해서 구하는 방법과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 두 방법을 합쳐서 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더해서 구하는 방법과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 두 방법을 합쳐서 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15번 프라임이란 기호는 으뜸,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개수가 다를 때 A 대신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하곤 합니다.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일 때 불능을 표현하는 등식을 적으세요. 프라임은 으뜸,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개수가 다를 때 문자로 A 대신 A 프라임 이렇게 문자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B 프라임 Y는 C 프라임일 때 불능을 표현하는 등식을 적으세요. 16번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승패 문제가 나옵니다. 철수와 영희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철수가 X번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번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승패 문제가 나옵니다. 철수와 영희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철수가 X번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희 입장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17번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구하려는 것을 X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구수 문제나 회원수 증가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보다는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 18번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면 배가 올라갈 때의 속력은 무엇입니까? 18번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면 배가 올라갈 때의 속력은 무엇입니까? 19번 1과 관련된 방정식 문제에서 우리는 단위가 시간일 수 있고 하루가일 수 있고 한 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 뭐뭐치. 1과 관련된 방정식에서 우리는 단위가 시간일 수 있고 하루일 수 있고 한 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뭐치 세 글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기차의 속력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 이유는 속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차의 길이를 x로 놓았을 때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무엇입니까?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기차의 속력을 일정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 이유는 속력 이퀄 속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차의 길이를 x로 놓았을 때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무엇입니까? 11번부터 다시 빨리 읽어드립니다. 1차 부등식의 11번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X개의 의자에 n명씩 앉고 있습니다. 의자가 3개 남아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의자까지 학생들이 n명 다 앉아 있는 것입니까? 12번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개수가 소수이고 분수인 것을 싫어합니다. 개수를 어떤 형태로 바꾸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까? 13번 소금물 문제는 처음에 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농도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처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14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더해서 구하는 방법과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 두 방법을 합쳐서 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15번 프라임은 으뜸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개수가 다를 때 A 대신 A'처럼 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연립방정식의 불능을 표현하는 등식을 적으세요. 불능입니다. 16번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승패 문제가 나옵니다. 철수와 영희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철수가 X번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희 입장에서 서술하셔야 됩니다. 17번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구하려는 것을 X로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구수 문제나 회원수 증가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보다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 18번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면 배가 올라갈 때의 속력은 무엇입니까? 19번 일과 관련된 방정식 문제에서 우리는 단위가 시간, 하루, 한 달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0번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차의 속력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 이유는 속력 이퀄 속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차의 길이를 X로 놓았을 때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기차가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무엇입니까? 자, 1분 있다 답지 주고 해설할게요. 실장님 영상 끊지 마시고 하나로 가세요. 하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자, 일단은 지금 뭐 나눠드릴 테니까 뒤로 넘기고 시점에 못 봐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케이 뒤로 넘겨. 지금 애들 다 못 봤을 거야. 우리 혜진이도 엄청 못 봤을 거고. 이쪽으로 설명할게. 자, 스쳐해 빨리 일단. 가로친 게 답이야.
편하게 못 봐도 뭐라고 안 할 거니까 첫 대치 평가니까 못 볼 수 있어. 충분히 못 볼 수 있어. 뭐 됐습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기가 지금 20개 중에서 13개 이상 안 맞았다. 그럼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야. 14번에 다 안 나왔어요? 14번? 가감법입니다. 죄송합니다. 13번에 그 소금행국이랑 구하는 거를 썼는데 상관없어요. 소금행고랑 맞고도 맞은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한 문제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1번 봅시다. 1번.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나누는데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다. 1번 뭐야? 1번. 자, 10의 n승분의 이거 뭐야? 뭐라고 읽을 거야? 유한소수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알고 있는 학생이 그냥 1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2번 봐보자. 2번. 자,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분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자 너희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 220분의 60 5래 야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일단 물어봤대. 순환소수인지 물어봤대. 그럼 너희들 뭐부터 해 일단? 약분부터 하잖아. 누구를 나타내야 돼? 피약분수. 수학한 거 아니라고. 니들이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다 망한다 나중에. 수학도 어려워하는 거 있지만 기하분수. 3번 누구야? 2분의 1과 똑같은 녀석 있잖아. 0.4 그에다가 뭐 점 찍어주는 거. 이거 대소관계 비교할 필요 있나? 지금 다 까먹고 있구나. 했지 수업 때. 그래서 영상을 보라는 얘기해서 지금 중학교 수학 때문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다시 이렇게도 못해줘. 자, 4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유한소수, 2번 기하분수, 3번 0.49 땡이죠. 자, 여기서 중에 야 4번을 왜 문제를 못 푸냐면 애들이 이걸 봐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잘 봐.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래. 이런 식이래. 수학마디가 4개래. 그러면 공간이 2개 있지. 일단 배꼽 해주는 거잖아. 거기 문제 수학마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공간이 2개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 곱해준다는 얘기야? 배꼽 해준다는 얘기지. 배꼽 해준 데가 앞으로 다 땡길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몇 곱해줘야 돼? 야이를 다 정수로 바꿔야 될 거니까 만 곱해줄 거지 또. 그럼 100에다 만 곱하면 뭐야? 100만이잖아. 이게 뭐 수학이야. 100만 빼기 100만 x 빼기 100x지. 뭔 말인지 알 거냐? 네. 문제들을 너희들이 그럼 봐봐. 문제를 만들어 볼게. 나는 수란소수입니다. 수란마디가 3개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란되지 않습니다. 그럼 빼기 1000x 할 거잖아. 그래서 1000 곱하기 10만 x 빼기 1000x 되는 거지. 100만 x 빼기 1000x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5번. 5번 뭐야? 나는 누구였대? 나는 2.835였대. 이거 계산할 필요, 왜 이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어? 100번째 자리 물어봤지? 그럼 뭐야? 100을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33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뭐야? 8이겠지. 절대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될 걸 내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걸 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연습해야 돼, 저기서. 오케이? 6번. 이거 틀린 학생들 다 욕 쳐먹어야 돼. 왠 줄 알아?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거든. 아니, A의 N승을 A번 더한다는 거는, A번 더한다는 것은 A의 N승이 몇 개 있다는 얘기냐? A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A의 N 플러스 1제곱이잖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A의 N승을 A번 곱했다면 A의 NA가 되겠지만, 숫자 나오면 애들 기가 막히게 잘해요. 3의 3승 곱하기 3의 3승 더하기 3의 3승 하면 3의 3승을 3번 더한 거지. 그럼 3의 3승 뭐야? 곱하기 3 해가지고 3의 4승 하잖아. 4의 3승 더하기 4의 3승 더하기 4의 3승 더하기 4의 3승 하면 이거 뭐냐? 4의 몇? 4승이잖아.
A의 n승을 A번 더한다는 것은 A의 n 플러스 1입니다. n 플러스 1. 5번 했구나. 6번 했지. 6번까지 했나 지금? 네, 7번. 7번 무슨 거야? 동료한끼리 계산하는 거죠. 8번 무슨 식이야? 분수식이지. 내가 지금 너희들 이거 몰라면 이거 다 개쳐먹어야 돼 진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모르고 있나? 다 헤어져야지 그러면. 반성해라. 듣기평가 중요한 거야. 계산 문제를 낸 게 아니잖아. 머리에 알고 있느냐 모르냐를 꺼내야 돼. 옛날 진짜 애들 사랑했을 때 저기 선생님한테 사진 준 애들 이렇게 이제 편지 써줘가지고 며칠 써줬던 애들은 진짜 듣기평가 다 해줬었지. 니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어저께 영화 보고 감동을 받아서 5시간 걸렸다. 계산 안 하는 걸 만들려고. 자 9번 뭐야? 아니 저 뭐냐 10번 아니 9번 8번은 분수식인 거고 9번은 유리식인 거지. 10번 뭐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값의 범위를 구할 때 상수항보다 이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 뭐가 되는 거야? 문자의 개수 되는 거지. 괜찮을까나? 문자의 개수. 11번 보자. 11번. 몇 명까지 꽉 차 있는 거야? 11번. 의자가 3개 남아서 완전히 비어있대. 이것도 다 개판이 됐구나. X개의 의자가 있는데 3개가 비어있대. X-4개까지잖아. 이거 내가 설명 안 하면 거지겠지. 아니 이것도 지금 다 까먹었나? 의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의자가 지금 X개에 있는데 수업들 진짜 큰일 났다 진짜. 3개가 비어있다는 건 여기까지 꽉 찼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비어있다는 얘기잖아. X개, X-1개, X-2개 여기까지 꽉 차야 될 거 아니야. X-4번까지는 나이는 한 명이 앉을지 꽉 차 있을지 모르고. 아까 얘기했잖아. 의자가 n개 남으면 x-n 플러스 1개가 꽉 찬다고. x-n 플러스 1개가 꽉 찬다고. 다 까먹었구나. 사랑하는 제자들아. 12번 뭐야? 개수를 뭘로 바꿔야 돼? 정수. 13번 뭐야? 소금의 양. 14번 뭐야? 가감법. 15번 뭐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15번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인데 여기서 다르면 되잖아. 지금 이거 못 적었다는 거는 진짜 개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수업 때 몇 번을 했는데 반성 쳐야 된다. 16번 철수가 X번 이겼다는 건 영희 입장에서 X번 졌다는 얘기지. 괜찮아? 오케이. 17번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구하는 것을 X로 놨을 때 자 회원수 문제라면 현재보다 뭐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하지. 얘기했다. 18번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올라갈 때의 속력은 X-Y. 자 19번 무슨 거 설정하는 거야? 능력치 설정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거 지금 대답 못한다는 거 동영상치도 하나도 안 보고 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20번 뭐야? 20번 틀린 놈들 이제 발당 쳐야지 내가. 20번 뭐야? X 플러스 터널의 길이가 기차가 이동한 거리야. 왜 이걸 하냐면 모든 대한민국 책에 이렇게 져 있다고. 속력 있고 속력이니까 기차의 길이 X 플러스 터널의 길이. 기차는 또 터널 말고 다리를 지났다고 그러지. 다리의 길이. 이때 90초 걸렸다 하면 이때 60초 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잖아 이제까지. 뭔지 알겠습니까? 진짜로 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 다시 읽고 오늘 뭘 해야 될 줄 알겠죠? 된 겁니까?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옆으로 이동.